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무료 호스팅 서비스 신청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호스팅 서비스 신청하기. 호스팅 서비스라는 걸 받는다는 거죠. 호스팅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예, 쉽게 얘기하면은 외부 서버에다가 내가 작성한 웹 문서들을 올려놓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홈페이지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개인 PC에 웹문서를 만들고서 나 혼자만 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내 웹 문서들을 올려놓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국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닷홈 서비스, 닷홈이라는 회사에 있는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서비스. 뭐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0메가 정도 제공을 했는데 그 두 배로 늘려서 개인적인 공간도 한 200메가, DB도 200메가, 거기다 일일 트래픽량도 200메가까지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학생 수준에서 배우고 테스팅하기 충분합니다. 예, 뭘 배우는지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뭐 단계별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뭐 간단하거든요. 회원 가입하고 전에 작성했던 파일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외부에서 접속해서 컴퓨터든 모바일이든 상관없이 그 페이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를 웹 호스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웹 호스팅이 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웹 호스팅이라는 거는 서버 컴퓨터의 전체나 또는 일정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내 컴퓨터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 있는 어떤 회사에 기업에 있는 서버에다가 내 공간을 일부 내가 할당 받아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고요. 웹페이지 웹 문서를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거죠. 뭐 PC 서버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PC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PC나 또는 학교의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컴퓨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려다 보면 24시간 360을 켜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죠. 뭐 전기료 문제도 있고 내 컴퓨터가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할지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 호스팅 서비스 업체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미리 여러 대의 서버에다가 사용자들한테 빌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크게 봐서 웹 호스팅, 서버 호스팅, 또 메일 호스팅 이런 서비스들을 합니다. 홈페이지 하는 거, 어떤 서버 가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또 메일 서버로 해서 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기능들을 대신 해준다는 거죠. 물론 기업에서 대용량으로 쓸 때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홈페이지, 또 서버, 또 메일 서버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서버 구축 장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 웹 서버의 일정 공간을 빌려 가지고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회사는 그 서버를 관리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물론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겠죠. 어쨌든 외부 장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걔들은 인터넷에 늘 공개되어 있는 그런 서버고요. 뭐 설명이 복잡한 거지 뭐 사용법은 별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 제일 먼저는 PC 앉아서 웹브라우저 열어서 .home.co.kr이라고 해당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죠. 그럼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일단 회원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회원가입, 뭐 이거 특별히 설명할 건 없죠. 뭐 다양한 사이트, 다양한 기관, 회사에 여러 회원을 가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죠. 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약관들, 회사가 애니시큐어라는 회사네요. 시큐어란 말이 들어가니까 보안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으네요. 어쨌든 이 내용 가볍게 읽어보고요. 조심해야 될 사항,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은 잘 새겨 듣고 그리고 준수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막아버리는 사태도 벌어지거든요. 사용자 아이디 설정하고요. 그다음 회사명인데 이건 특별히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혹시 꼭 넣으라고 하면 학교 이름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이름. 연락처 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하니까 실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좋고요. 그 밖에 중복 확인하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회원 가입하는 상황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할 거라 믿습니다. 웹 호스팅, 무료 호스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회원가입을 다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원가입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로그인하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내 이름 나오죠. 회원가입이 됐다고 나오고요. 뭐 기본 화면들 보면 특별한 건 없네요. 여기 보면 등록할 도메인을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도로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com.co.kr인데 그 앞에 쪽에 www 들어간 자리에 여러분의 아이디를 집어넣고요. 여러분 id.com.co.kr로 도메인 네임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여기에 등록하는 거는 아마 돈 내고 하는 쪽일 겁니다. 요즘 뭐 싸면 한 돈 만원, 만 몇천 원, 돈 만원 정도 주면 1년 정도 아마 도메인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닌가? 3년 정도 계약을 해야지 한 번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요 속에 보면 웹 호스팅 요거를 체크한 다음에 이런 메뉴가 제시가 되면요. 여기서 무료 호스팅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밑에 도메인 등록하라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료 호스팅 서비스, 호스팅 선택을 하면 화면이 바뀝니다. 예, 화면이 바뀌면서 기본적인 사항이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새롭게 무료 호스팅 서비스의 서비스 질이 좋아졌다 뭐 그 소리입니다. 트래픽하고 디스크 용량을 2배로 향상시켰다는 거거든요. 여기 디스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만든 그 웹페이지, 웹 HTML 문서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서, 그림 파일,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들 그것들이 최대 200메가까지 서버에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웹 문서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200메가까지 여기다 올려도 됩니다. 200메가 별로 큰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만 트래픽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내 웹에 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발생되는 통신량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루에 200메가까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200메가.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에다가 뭐 동영상 같은 거 올려놓고 이래버리면은 트래픽 금방 꽉 차버립니다. 200메가면 심하게 쓰지 않으면 하루에 다 소비 못합니다. 여러분 뭐 핸드폰 모바일로 해가지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이럴 때 좀 많이 나오는 건데 홈페이지 만들 때 200메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뭐 수시로 자기가 뭐 대여섯 시간씩 앉아서 하고 거기에 동영상 파일도 막 띄워놓고 이러면 모를까 단순히 텍스트 베이스라거나 그림 베이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트래픽 200메가 나오기 힘듭니다. 이 200메가 됐다 하더라도 그날만 못 쓰는 거거든요. 12시가 딱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해제가 돼서 그 다음날 통신량을 또 할당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DB는 여기 MySQL이 깔려 있는데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MySQL 안 쓸 겁니다. 아직은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닿지 못했었거든요. 못하거든요. 그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 누르게 되면 기본 사항들도 설명이 나올 겁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서버 환경입니다. 무료 호스팅 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는 아파치 2.x 2점대 버전이 제공이 됩니다. 또 PHP 같은 경우는 7점대 버전 우리 쓰지도 않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5점대 버전이 제공이 됩니다. 글자는 뭐 UTF-8하고 그러니까 EU식 한글 코드 제공된다는 거고요. FTP 이거는 이제 서버에다 파일을 올릴 때 쓰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하나가 할당이 됩니다. 이 FTP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웹 문서들을 서버에다 올려 주어야 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럼 MySQL DB 해갖고 도메인 주소 하나당 기본적으로 경로 하나 제공이 됩니다. DB 관리자 하나 주겠다는 거죠. 그 밖에 우리는 이제 거의 쓰지도 않네요. 우리는 뭐 우리가 쓰는 거는 뭐 아파치 이거 써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PHP 쓸 것도 아니고요, DB 쓸 것도 아니고요, FTP 쓰죠. 이것도 쓰네. 요거 쓰고 우리 쓰는 거에 이제 해당되는 사항들이죠. 그리고 우리 이 저기 다톰.co.kr 이 다톰이라는 회사는 그 워드프레스라는 저작 도구 사용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이 보드 뭐 라이브러리나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환경으로 바로 설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서비스 하나도 안 쓸 겁니다. 이거 나중에 설정할 때 워드프레스 사용하는 걸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일만 업로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 자체에서 클라우딩 서비스로 워드프레스 툴이 제공이 됩니다. 그걸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보다 화려하고 멋진 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툴들이거든요. 이걸 한번 배워보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 학습한 내용은 텍스트 베이스로 저작 도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디터는 텍스트 에디터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림이나 배치까지 되는 그런 저작 도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보안에 대해서도 뭐 지원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건 연습이니까 크게 고려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FTP 서비스하고 그다음 웹 서비스, 즉 아파치 서비스 두 가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선택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하면 기본으로 다 지원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무료 호스팅 서비스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서버들, 즉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버전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아파치 MySQL 요거는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예, 무료 호스팅 서비스 들어가니까 뭐 몇 가지 사항들이 쭉 나오네요. 뭐 하지 말라는 것들 쭉 있죠.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뭐 너무 많이 쓰면 좀 제한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료다 보니까 정책에 위반되면 통보 없이 삭제, 차단된다는 것들. 갑자기 안 되면은 한번 접속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아마 회사 연락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료 호스팅 서비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 사항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신청이 진행됩니다. 봅시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지 담당자 확인을 하죠. 본인 이름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본인 이메일 주소, 본인 연락처 집어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집 전화번호는 안 이렇게 주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은 실제 번호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제대로 여기 관리되는 내용을 서비스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긴 하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는 유료와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은 좀 제한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사용자 아이디, 그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그아웃, 로그인이 된 상태죠. 이거 말고 또 FTP라는 아이디를 또 하나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갖고 특정 파일을 주고, 그러니까 파일만 주고 받는 그런 접속 방식이거든요. 여기에다 아이디를 설정하는데 가능하면은 다툼에 들어가는 그 아이디 동일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패스워드도 가능하면 동일한 거 쓰는 게 좋고요. 이걸 해가지고 내 PC에 있는 파일을 이 서버에다 전달해 줄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가능하면 다 동일하게 해줍시다. 지금 쓰진 않을 거지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CMS 자동 설치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워드프레스 이런 툴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요거 선택하지 마요. 선택 잘못하면 또 귀찮은 일이 발생이 됩니다. 가능하면 지금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다툼 서비스는 한 아이디에 대해서 계정을 3개까지 제공을 합니다. 즉 홈페이지 주소를 3개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밑에 CMS나 이런 거는 다른 걸로 해서 쓰도록 하면 됩니다. 나중에 방학 들어가서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절대 설치 안 함, 그대로 놔두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확인하려고 확인 단어 입력 먼저 합니다. 로봇이 들어왔을까봐 확인하는 것 같죠? 정확히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단계 또 거죠. 이건 로봇 체크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막 자기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될까봐 집어넣어 준 거고요. 여기에 인증 코드를 발생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진짜 이런 이메일 계정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여기에 이메일 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메일 주소 체크해 주고요. 하나만 있으면 하나니까 특별한 거 없죠. 인증 코드 발생 딱 누르면 여기서 메일이 발송돼서 이 주소로 전달이 됩니다. 봅시다. 내 메일에 이런 메일이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메일 좀 위아래를 잘라버리긴 했는데, 내 메일에 들어가 보면 datom.co.kr에서 이렇게 확인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에 뭐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죠. 요거 마우스로 쭉 긁어서 복사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착해야 되고요. 이 코드가 있어야지만 내 본인이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우리 저 무료 서비스 신청하는 사이트 그 페이지에 보면 밑에 이렇게 빈칸 요게 나왔을 겁니다. 인증코드 입력란. 인증코드 여기서 붙여넣기로 붙여줘야 됩니다. 혹시 잘못 왔으면 인증코드 발송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도착한 메일에서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 해서 코드를 넣어줘야지 메일 인증이 끝납니다. 지금 FTP 서버 아이디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인 메일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뭐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이제 어떤 공간을 할당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호스팅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여기 뭐 이런 내용 적혀 있죠. 가능하면 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 가짜로 했다 쓸데없는 얘기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는 서버 안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파일은 인덱스 파일입니다. index.html이라는 파일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중간평가할 때 여러분이 만든 거 보면 JS 뭐 학번 이런 식으로 내가 그게 시작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었었죠. 여기서는 꼭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파일부터 모든 페이지가 열리도록 합니다.
뭐 쓸데없는 뭐 30일간 접속 안 하면 또 뭐 제한을 좀 두는 것 같으네요. 예, 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들은 아니거든요. 하고 상업적인 목적 쓰지 말라고 나와 있네요. 예, 신청하기 누르게 되면은 완료됐다고 메시지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결제 돈 낼 거 없고 결과 잘 됐고 결제 금액도 없다고 나오네요. 이제부터 이 주소로 외부 접속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예,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했다는 걸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걸 따라서 외부 도메인 서비스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회원 가입하고 FTP 아이디도 설정하고 그 내용도 이게 무슨 사항인지 확인해 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신청해서 이런 메시지 받아보기 바랍니다. 예, 다 했으면 여기 보면 이제 마이다툼이라는 요거 누르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웹 이미지 호스팅 목록이라는 게 선택을 딱 하게 되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사항들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은 뉴복맨인데 그 중에 도메인 인터넷 주소로 newbogman.com.co.kr을 사용한다. 응? 그리고 2021년 6월 4일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연장도 됩니다. 옛날에는 한번 빠져나와서 다시 들어왔는데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연장시키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취직할 때 자네는 IT 실력이 얼마나 되나 뭐까지 해봤나 뭐 블로그는 있어 트위터는 해 페이스북은 이런 거 나올 때 블로그는 기본으로 있고요 제 개인 홈페이지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질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볍게 폰으로 해서 열어서 잠깐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들 때 첫 페이지에 미라는 거 내가 그 메뉴에 달아놨죠. 내가 누구다 소개하는 거 그런 용도로 좀 고려를 했습니다. 취직할 때도 보여주고 자랑질하라고. 예, 이렇게 있고요. 뭐 유료 전환 이런 거 누를 필요 없고요. 삭제도 할 필요 없고요. 뭐 상세 보기 정도는 한번 눌러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상세 보기 누르면 내 도메인 주소에 대한 이 도메인에 대한 상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눌러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아까 봤던 내용들이네. 무료로 지금 쓰고 있고 1년간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하드 사용량은 현재 거의 뭐 처음엔 거니까 없죠. 사용량 하나도 없네요. 트래픽도 당연히 없겠죠. 뭐 이런 거 누르게 되면 이거 다 돈 달라는 얘기 합니다. 이것도 돈 달라는 얘기 한다는 소리죠. 이 회사는 이런 거 빌려주고 그걸로 이제 그게 상품이잖아요. 그걸로 매출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걸로 먹고 사는 회사다 보니까 맛보기로 여러분 쓰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귀찮고 불편하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사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도메인 newbogman.datom.co.kr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 도메인 연결 누르면 바로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아니면 브라우저를 열어서 우리는 가능하면 크롬 브라우저 쓰는 걸로 했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어서 주소창에다가 자기 id.datom.co.kr 치게 되면 바로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밑에 보면 다른 정보들도 들어 있는데요. 뭐 아까 우리는 이거 쓰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FTP는 쓰는데 웹 서버 IP 얘기는 우리 IP 주소 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도메인 주소 그만 알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 할 때 홈 디렉토리는 호스트 밑에 홈 밑에 뉴벅메일이라는 거 들어가는데 우리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기본 주소 여기 나왔네요. newbogman.co.kr이고요. 트래픽 보고자 한다면 newbogman.co.kr/트래픽이라고 치면 현재 트래픽 사용량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그러니까 DB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계정 아이디하고 동일하게 해놨고요. 우리 FTP 서버 아이디도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있네. FTP 아이디 이것도 다 가능하면 동일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DB 이름도 가능하면 동일하게 해놓는 게 낫거든요. 지금은 그 밖에 아래 이 옵션 사항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웹 로그도 있네. 누가 접속했는지 뭐 누구라고 이름은 모르지만 어느 IP에서 어떤 방식으로 찾아 들어왔는지도 볼 수 있는 것도 제공하네요. 자기 주소 뒤에 /웹 로그라고 치면 되네요. 또는 /트래픽이라고 치게 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이어드민이었네. 이건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아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뭐 기본적인 아이디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바로 도메인 내 도메인은 newbogman. 이거 datom.co.kr 딱 주소를 치고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작성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으로 제공된 화면이거든요.
기본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가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와요. 여기에 보면 자기 홈페이지 내용 웹문서를 올리는 방법 설명이 되어 있죠. FTP 접속 후 업로드 파일 및 폴더는 HTML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FTP로 접속해서 HTML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내 웹 문서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마이다툼의 호스팅 관리에 이러쿵저러쿵 있네. 몰라도 되네요. 앞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HTML이라는 폴더 안에 넣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FTP 접속 후 HTML 폴더 안에다가 내 웹 문서를 넣어줘야지 이 화면에 이게 안 나오고 내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XE 그 누보드 우리 안 씁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단 요거만 기억합시다.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내 걸 하고자 한다 그러면 FTP 접속을 해야 되고 거기에 HTML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내가 작성한 문서들을 넣어줘야 된다. FTP 접속하는데 FTP 주소 나와 있습니다. 112.175.18.184.87인데 이거 기억 못합니다. 여기 주소 있죠? 이거 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 아이디잖아. 서버 주소는 datom.co.kr이죠. 이 주소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창은 어떻게 나오지? 이런 거 변경하지 마요. FTP 접속을 해본 적이 없잖아. 이런 거는 우리 맨날 웹페이지만 접속했는데, 아니면 내 PC에 있는 하드디스크만 접속을 해봤지 FTP라는 건 써본 적이 없는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따라올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FTP로 접속하는 방법은 우리 윈도우 탐색기 열게 되면 여기 주소창 나오죠.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직접 타이핑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소창 마우스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FTP 땡땡 슬래시 뉴복맨 datom.co.kr 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타이핑을 쳤죠. 그럼 이게 인터넷이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HTML이라는 폴더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내 PC 아닙니다. 이거는 서버입니다. 서버 외부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거기에 지금 접속이 된 겁니다. 이거는 보기에는 윈도우 탐색기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동하거나 복제하거나 이런 건 편한데 다이렉트 바로 열어가지고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HTML 문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파일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페비콘 아이콘이란 게 있고 셋더 피니시 HTML, 이게 아까 봤던 그 화면을 표시했던 애입니다. 설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애입니다. FTP 접속하는 방법, 여기다 FTP 뉴복맨 datom.co.kr 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사용자 확인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디 넣어줘야 되고요. 밑에 패스워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용 컴퓨터라면, 집에 있는 컴퓨터라면 밑에 암호 저장하기 눌러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 실습실에 있는 장비면 암호 체크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걸 딱 치고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제시가 되고요. 윈도우 탐색기예요. 새로운 프로 안 열려요. 거기에 보면 HTML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요거만 들어있는 상태, 처음에 설정한 초기 상태,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처음에 초기 상태는 파일 두 개만 있구나. 아이콘 있고 그 다음에 HTML이라는 문서가 하나 있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작성한 걸 여기다 복사해 집어 넣어줘야 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index.html이라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이거 연습입니다. 이걸로 끝까지 갈 건 아니고요. 무조건 여기에 접속했을 때 처음에 열리는 파일 이름, 웹페이지, 웹파일은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파치 서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가볍게 코드 하나 만들어 줍시다. 아무것도 없죠? 뭐 느낌표하고 엔터 치면은 다 나오죠? 거기다 요거만 넣어주면 되죠. 반갑습니다. BR 줄바꿈, HR 줄긋기, 이거 줄바꿈 줄긋기, 선긋기. 여기는 유스병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index.html로 작성하되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index.html 파일을 요리 복사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서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하게 되면은 요 내용이 웹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처음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건 setup.finish html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게 나왔을까? 인덱스 파일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반갑습니다. 여기는 유수봉 홈페이지입니다라는 인덱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FTP를 이용을 해서 서버에다 올려놓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다 이 주소를 치고 접속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안 나오고 내가 작성한 index.html 문서가 표시가 된다는 거죠. 네, 기억하세요. 무조건 홈페이지가 작성이 되면 처음에 접속했을 때 열리는 파일 이름은 index.html이다. 아파치 서버에서 지정하겠다 default.html이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datom.co.kr 이 서버에서는 index.html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서버에 올리고 더 열리는 것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열리는 게 봤으면 우리 중간평가 자료로 만들었던 문서들 있죠. 이 중에 첫 번째 파일, 처음에 전체 메뉴가 다 나오는 그 파일 이름을 index.html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요거 인터넷이네. 이것도 인터넷이에요. 내 PC에 있는 거, 내 PC가 이거 쓰지 말고요. 지금 이거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죠. 내 PC에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파일을 index.html로 한 다음에 이 파일을 통째로 복사해서 그 FTP 창 열어놨죠. 거기에 HTML 파일 폴더 있고요. 여기다 다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그럼 쭉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 중간평가 때 나한테 작성해서 제출했던 그 내용을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해야 돼요.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보라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FTP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탐색해서 FTP 뉴봉맨 땡땡 슬래시 내 아이디 datom.co.kr 치고 엔터 치면 주소 앞에 ftp 땡땡 ft 땡땡 슬래시 그러면 여기 주소가 인덱스로 나옵니다. 인덱스로 나오죠. 인터넷으로 나오죠. 창이 하나 열렸습니다. 보면 인터넷상에서 뉴봉맨 datom.co.kr에 접속이 됐고 그 속에 보니까 HTML이란 문서가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꾸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지금 보면 여기 들어있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부 서버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설명했던 사항들이죠. 브라우저에서 뉴봉맨 datom.co.kr 누르게 되면 내 주소에 홈페이지 접속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를 안 했죠. 이 두 개의 파일만 있다는 이거거든요. 여기 들어있겠죠. 열어보든지요. 뭐 들어있나? 예. 요 창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작성한 중간평가 때 작성했던 내 홈페이지 문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동일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건 C 드라이브에 들어있죠. 요거는 인터넷에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파일 이름을 index.html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기말로 바뀌었다고요. 중간평가 때 썼던 그 파일은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내 PC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내 PC 거죠. C잖아 여기. 여기에는 지금 서버에 들어 있는 거죠. 이걸 갖다 일일이 옮겨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전체 선택 하나만 옮길까? 문서 먼저 저 인덱스가 없으니까 인덱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있네 벌써. 이름 다른 거죠. 좀 닫고요. 쓸데없는 것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진짜 좋아요. 편하고요. 이거 끌어서 열어볼까? 일단 기존 거는 좀 감춰놓고요. 처음이니까 처음에 인덱스 파일 만들어서 한번 집어넣어서 유수봉입니다 나오는 거 한번 보죠. 새 파일 만들기 index.html 새 파일입니다. 그러면 빈 창 열리겠죠. 기본적인 틀을 해야 되니까 느낌표하고 딱 해서 기본 틀 제시하고 여기에
사용자가 지정할 사항만 해주면 되죠. 아이고 이런. 반갑습니다. 줄바꿈 아까 선긋가. 선거버리면 줄 바꿔서 선긋죠. 여기는 유수봉의 홈페이지입니다. 끝에 뭐 할까? 줄 바꿔줘.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합시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작업한 폴더가 이게 나쁜 점이 이게 전체 경로가 안 나와가지고 여긴데 여긴지 모르겠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다른 이름. 그래서 여기 C HTML 여기죠. 여기다 HTML index.html로 바꿨어요. 여기는 이건 내 PC 아니죠. 이건 서버죠. 이건 다른 거. 요거죠. 이거 나오는 겁니다. 요거만 한번 서버에 올려보려고 그래요. 이건 C예요. C. 이건 닫아버리고. 요거는 지금 서버. 서버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내 PC. 조금 아까 수정한 것도 여기에 지금 저장시켜 놨어요. 다 닫아놓고. 요거는 요거 내 PC 거. 요거는 원래 서버 거. 내 PC에 있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해서 복사 여기다. 복사해서 열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다시 해. 왜? 이제 외부 서버에 있다는 거 지금 구분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FTP 적혀 있죠. 외부 서버. 요거는 어디죠? C죠. 내 컴퓨터. 여기 FTP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FTP HTML 안 폴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하면 index.html이 복사가 이루어지죠. 좀 오래 걸리냐? 그리고 여기 한번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게 나왔었죠. 새로 고침하면 이건 내 PC, 이거는 서버. 근데 이걸 지금 복사에 집어 붙여놓죠. FTP로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지금 서버입니다. 외부 접속하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랑 내 PC랑 똑같아졌죠. 이거는 내 PC니까 나만 접속, 이거는 외부 서버니까 누구든지 접속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작성한 걸 다 이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이거를 다 복사해서 얘를 이거 일단 복사해 버릴까?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내 PC에 있는 거 동일한 파일이 있어서 물어보네요. 인덱스가 이미 있는데 어떡할래? 바빠 쉬워. 똑같은데 뭐. 지금 우리가 파일 복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외부 도메인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라고 하죠. 호스팅 서비스, 즉 외부 서버의 공간을 우리가 무료로 할당받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메모리 공간만 임대받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아파치라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고요. 내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다 지금 아파치 서버가 동작하는 것들입니다. 웹페이지 열리는 게. 거기다가 DB도 있고 뭐 FTP도 제공되고 또 메일 서버도 할 수 있고 지원되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제공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FTP를 이용해서 파일을 올리고 올려진 파일을 아파치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웹 서비스를 받는 그 두 가지 기능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 홈페이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PC에 중간고사 평가 때 만들었던 그 파일을 지금 외부에 있는 서버에다가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여기에 서버로 다 올라가게 되면 업로드가 이루어지면 브라우저에서 내가 내 주소만 치게 되면 중간평가 때 만들었던 그 페이지가 다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야? 뭐 덮어씌워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똑같은 건데 기본으로 제공된 파일이네요. 그래서 오케이 다 됐네. 아닌가? 2분 남았구나. 은근히 느리네. 별것도 아닌 건데 인터넷을 통해서 날아가고 그쪽 서버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파일이 다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열어보면 아까 이거였었죠. 아까 뭐 그대로겠네. 왜 그대로죠? 그대로죠. 인덱스를 아까 이걸 고쳤잖아. 내가 중간평가 때 했던 그거랑 바꿔줘야 되는데 깜빡한 것 같은데.
기존에 인덱스 써 있어. 이거 지워버리고 저는 이제 옛날 게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꿔놓고 여러분 했던 거 그 자기 학번으로 만든 거 있죠. 그 파일을 index.html로 바꾼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업로드 시켜줘요. index.html 이거 시작하는 거 이런 내용 들어있죠. 우리 중간 평가에 들어있던 그 파일입니다. 서버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죠? 이 말만 기말 평가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중간 평가용 자료 그거예요. 여기 이제 올릴 겁니다. 이건 됐고, 요거 복사했으면 서버 쪽에다 올려줘야 되죠. 서버 FTP로 그냥 복사해서 복사 여기 어디가?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붙여 어디 갔지? 다시 복사가 안 됐나 보네. 복사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파일 이름이 선택돼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덮어씌우기 해야 되죠. 아니면 모두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index.html 파일이 서버에 올라갔고, 이제 새로 고침 누르면 이게 나오죠. 대충 감이 잡히죠? 내 PC에 있는 걸 저 서버에 올려놓는 거고 거기 접속해서 내용을 보자는 거네. 그런데 거기에 올렸을 경우는 첫 번째 파일은 PC에서 할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웹페이지에서는 선택을 못하니까 그 이름을 정했다. 지정돼 있다. 그 지정된 이름이 index.html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중간 평가 자료 했는데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확인한 겁니다. 수정도 했고요. 몇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FTP 서버에 올렸다는 거, PC에 있다. 이게 똑같은 창에서 쓰다 보니까 똑같은 모양의 창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습관적으로 나 왼쪽에는 서버, 오른쪽에는 로컬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기 편한 방법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 잘 추네. 그래서 자기가 할당받은 무료 호스팅 서비스 주소를 쳐서 내용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datom.co.kr 보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도메인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난 이제 아이디 저장해놔서 이런 거고, 여기에 보면은 특별한 거 없죠. 도메인 관리? 도메인 관리 들어가 볼까? 호스팅 서비스, 호스팅 관리 참. 여기 나오죠?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것들. 오케이. 상세 보기 눌러보면은 각종 아이디들 좀 나오겠죠? 오케이.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거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디들 똑같이 지정한 거 있고요. 오케이. DB 쓰진 않지만 똑같이 지정해 놨습니다. MySQL 5.7 사용하고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건 누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돈 달라는 얘기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연장도 마찬가지고요. 연장은 나중에 1년 후에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도메인 서비스가 잘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작하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 받은 내용을 사용한다는 거 꼭 확인해야죠. 무료 호스팅 설명 들었고, 제공된 용량 설명 확인했고, 신청하기 눌러서 우리가 지금 환경을 구축한 거죠. 지금 뭐 했는지를 알아야죠. 뭐인지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있는 CMS 자동 설치 지원은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아파치, MySQL 이런 거 한번 들어두면 좋고요. 오케이. 또 볼 거 있나? 잘 설치된 거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홈페이지 설정했다는 게 엄밀하게는 FTP로 해가지고 내가 작성한 파일을 올려놓는 게 환경이야 뭐 자동으로 다 됐잖아요. 한 거 없잖아요. 회원 가입하고 선택만 했죠. 아이디 좀 넣고 이제 인증해주고, 그 다음에는 전에 했던 파일만 올려줬죠.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처음에 동작하는 파일이 index.html이라는 것만 신경 써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PC에서 쓸 때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다 사용되고 잘 링크가 됩니다. 그렇지만 datom.co.kr 이 서버에서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확장자까지도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소스코드 HTML 문서 내에 작성한 파일 이름, 링크 이름에 대소문자하고 실제 파일의 대소문자 이름의 대소문자가 틀릴 경우 안 열립니다. 그래서 꼭 이름 대소문자 꼭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FTP로 여기 접속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FTP 여기 FTP로 접속해서 했죠. 땡땡 슬래시 뉴봉맨 다톰 KR에서 됐고요. 이거는 그 HTML이란 폴더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얘들이요. 그 중에서 index.html 얘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걸 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그거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index.html 파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페이지 안 열리는 겁니다. 시작한 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요. 그럼 나머지도 좀 작업한 거 보면 PC에서 작업을 하고서 이걸 여기다 업로드 시켜줬습니다. 여기서 직접 열어서 작업 안 됩니다. 그래서 PC에서 편집하고 그 파일 다시 FTP로 해서 집어넣어 준다는 거. 물론 이거 말고 뭐 파일 질러, 뭐 R 드라이버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번거롭고 또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정도, 편리성 큰 차이 안 납니다. 지금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FTP 접속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단지 이제 초보자들은 창을 구분 못할까봐 이게 좀 서버인지 내 컴퓨터인지를 구분 못할 그것만 걱정이 되는 거지, 쓰기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오케이.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403 에러하고 404 에러가 나거든요. 그게 뭔지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403 에러라는 게 발생이 되면 서버 자체든 서버의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리눅스, 뭐 페도라 이런 걸로 그번 서버는 보통 OS가 사용이 되는데, 그때 그 파일은 접근 권한을 설정해 줄 수 있거든요. PC에서는 처음에 아이디 치고 들어가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서 사용자가 나냐, 아니면 관리자냐, 아니면 내 친구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냐, 뭐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슈퍼유저, 나랑 동급인 슈퍼유저, 그리고 내 친구들 그룹, 그리고 남,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파일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루트 폴더에 인덱스 파일, index.html이 없을 때도 403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아까 안 나왔잖아. 아까 여기 피니시 있었잖아요. 그게 있어서 그런 거고, 싹 다 지워버리게 되면 403 에러가 발생이 될 겁니다. 또는 내가 HTML 폴더에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다 넣지 않고 그 위에다가 집어넣게 돼도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4 에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접속하던 페이지가 없거나 해당 문서를 찾아서 파일이 없을 때입니다. 접근 권한, 인덱스 파일이 없을 때는 이건 403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열리자마자 뜨는 거고요. 일단 창이 하나 열린 다음에, 웹페이지가 열린 다음에 내가 버튼을 눌러서 하이퍼링크로 넘어 다녀야 되는데, 그때 링크를 눌러서 지정된 파일을 찾아가 봤더니 그게 없을 때 404 not found 나옵니다. 소스상에 링크가 잘못 설정된 경우, 주소가에 오타가 있는 경우도 다 404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요거 이런 게 나오면 이건 권한이 없구나,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고요. 혹시 모르니까 루트에 인덱스 파일이 없구나, 이럴 때 403. 그리고 404가 나오면 파일이 없거나 파일 이름이 잘못됐구나, 또는 주소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잘못한 것들이죠. 그거 신경 써서 봐주게 됩니다. 다톰 서버에서는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확장자까지도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확장자,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404 에러 발생되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없는 거를 부르진 않잖아요. PC에서는 그냥 불려졌던 것들인데 서버에 올려놓고 나면 안 열린다. 안 열린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대부분은 이 대소문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403, 404 에러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 403은 권한이 없거나 인덱스 파일이 없다. 404는 파일이 없거나 해당하는 파일 이름이 잘못 지정된 경우 발생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무료 호스팅 서비스 받는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호스팅 서비스를 신청해서 개설한 이후에 중간평가 자료로 작성했던 웹 문서들을 서버에 올리고 그걸 열어서 보는 것까지 가볍게 보여줬습니다. 알죠? 회원 가입하고 웹브라우저 접속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웹 문서 업로드하고 페이지 잘 열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런 작업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됐다면 이제 기말 평가 자료를 작성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걸 다 수행을 해보고요. 아는 사람 해보고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야 되죠. 제 15주차 과제 해갖고 자기가 개설한 도메인 주소 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을 쳐서 웹 브라우저 페이지가 열렸을 때 첫 화면 캡처해서 나한테 메일로 넣어주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은 제 14주차 과제물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보낼 때
자바스크립트면 JS, 웹 콘텐츠 제작 기술이면 웹이라고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뒤에다가 학번, 이름 하고서 뒤에다가 제14주차 과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학번 이름 꼭 적어요. 그래야 자동 분류돼서 들어가거든요. 나를 괴롭히면 점수 안 줘요. 알았죠? 그래서 꼭 14주차 과제는 특별한 게 아니죠. 지금 과정을 다 따라 한 다음에 도메인 주소 뭘로 했습니다. 자기 id.datom.co.kr이 되겠죠. 혹시 나한테 보내는 메일 아이디랑 틀릴 수 있으니까 본인 꼭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첫 화면을 열어본 다음에 그 첫 화면 그대로 브라우저 전체 화면 아니고요. 브라우저만 전체 캡처해서 메일에 붙여 넣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여 넣죠? 브라우저 열고 얼터네이트 키, ALT 키 누른 상태로 프린트 스크린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오른쪽 키보드 위에 본 PRT-SC라고 있죠? 그럼 복사가 된 겁니다. 메일 본문으로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메일 본문에 그림이 삽입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삽입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작성해서 나한테 일단 여러분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이렇게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면 한 주 과제물 제출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은 기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모든 기말 보고서 결과물은 자기가 지금 신청해서 개설한 호스팅 서비스 그 사이트에다 다 올려주어야 됩니다. 계속 수정해도 됩니다. 나중에 보고서 제출 후에 가능한 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포함시켜야 되고요. 나중에 또 수정이 됐을 경우도 나는 보고서에 있는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출단 이후에. 물론 필요하면 파일만 나한테 메일로 제출하면 내가 출력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제출한 문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또 수정을 했으면 서버에다가 내용 고쳐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문서에는 적용이 안 됐어도 나중에 수정관한테 메일로 알려주게 되면 내가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얘가 이것도 했구나, 이거 많이 고쳐졌네, 보기 좋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를 이용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나의 IT 능력을 자랑질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료 웹 호스팅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